네가 그 노인 쓰러진 거 이용해서 쇼한 거 아니야? 지점장의 고함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전적 속에서 문이 열리더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걸어 들어왔다. 저 노인네는 뭐야? 이 대리 당장 끌어내. 그 순간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지점장의 말을 끊었다. 누가 방금 쇼라고 했습니까? 지점장이 소리치기 전 상황, 로비에서 한 어르신이 쓰러졌다. 사람들은 다들 얼어붙었고 직원들도 서로 눈치만 봤다. 진무현 회장은 허름한 복장을 한 채 자신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 순간 단 한 사람만 먼저 움직였다. 작고 마른 여자였다. 손 떨리는 어르신을 붙잡고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진무현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그 아이, 김하늘이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일그룹 회장 진무현은 창밖 불빛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아들 진도연의 말 한마디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평생 회사 가문체면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왔는데 이번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걸렸다. 누구냐? 저희 그룹 금융계열사 진성은행에서 일하는 김하늘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시설에서 자랐대요. 순간 공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하지만 무연은 반대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도현아, 내가 사랑하는 애라면 이유가 있겠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도연 눈이 흔들렸다. 무현은 이어서 말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집안이 조용한 데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의 비수가 되는 집안이야. 하늘이라는 아가씨가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도연은 단단하게 말했다. 아버지, 하늘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그 말에 무현은 아주 잠시 옛 기억이 겹쳐 보였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정지민. 잘 웃고 따뜻하고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이 넓던 사람. 하지만 그는 지키지 못했다. 어른들 말 가문체면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고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사진 한 장, 은행 창구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사진이 지민을 떠올리게 했다. 무현은 사진을 뒤집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사진으로 안 보이지.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수북한 회색 점퍼를 꺼냈다. 젊을 때 공사판에서 밤새며 입던 옷, 해지고 늘어난 천에서 진한 인생 냄새가 났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대일그룹 회장이 아니라 그냥 동네 어디에나 있는 노인 한 명.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어야 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모습. 그래, 이게 낫지.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해갔다. 그 느낌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차분해졌다. 약해 보이는 이에게 어떻게 대할까? 오늘 보고 싶은 건 그것이었다. 진성은행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다. 김하늘이라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들이 말한 그대로인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인지 오늘 본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차가운 로비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장에서 난리가 터졌다. 사람이 쓰러졌고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나갔다. 무현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 집안의 인연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진성은행 로비 한가운데 쓰러진 노인을 둘러싸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우왕좌왕했다. 어떡하지? 119 불러야 되나? 다들 말만 하고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주저없이 뛰어나왔다. 하늘이었다. 하늘은 바닥에 엎어진 우비를 걷어내고 노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받쳐들며 말했다. 어르신 들리세요? 괜찮아요. 여기 따뜻해요. 손놀림이 익숙했다. 겁도 없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는 놀랄 만큼 침착했다. 주변 직원보다 먼저 뛰어와서 주변 손님보다 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지점장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모습이었다. 무현은 로비 구석에서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은 그저 작은 그림자가 되어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아주 깊어졌다. 하늘은 직원들에게 짧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박 주임님 담요 좀 가져와 주세요. 김 대리님은 119 연결 부탁드려요. 고객님들 발 미끄러지니까 앞에 물기 좀 닦아주시고요. 단 몇 초 사이에 로비의 혼란이 정리됐다.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중심으로 모였다. 지점장은 뒤늦게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늘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늘은 잠시 지점장을 쳐다봤다.
고압적인 말투에 주눅들 법도 한데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지금은 창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점장님. 한 문장이 로비 분위기를 조용히 뒤집었다. 무현은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투, 그 결정, 그 태도.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늘은 젖은 노인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떨리는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가족분 번호 있으세요? 제가 대신 연락드릴게요. 노인은 힘겹게 폴더폰을 꺼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의 번호를 가리켰다. 연락처엔 아들 딱 한 글자. 하늘은 폴더폰을 조심히 열고 전화를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성은행 직원인데요. 아버님께서 조금 전에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의식 돌아오셨고 구급차 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손잡고 있어요. 그 말 하나에 노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안정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연의 손끝이 순간 움찔했다. 저런 말투, 저런 배려, 저런 침착함. 그게 참 오래전 어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정지민, 비 오는 거리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며 괜찮아요. 여기 제 우산 있으니까. 라고 말하던 그날. 젖은 치마, 망가진 구두, 빗물에 얼어붙은 손, 그래도 밝게 웃던 지민. 그 모습이 김하늘과 정확하게 겹쳐 보였다. 도현이가 이런 아이를. 무현은 가슴 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하늘은 노인이 실려 나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인계하겠다 말하자 그제야 손을 놓았다. 노인은 들것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고운 맙소. 하늘은 고개를 숙여 환하게 웃었다. 얼른 좋아지세요, 어르신. 그 짧은 웃음이 로비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점장이 다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 대리, 다음엔 이런 거 섣불리 나서지 마.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어. 무연의 눈빛이 아주 살짝 날카로워졌다. 하늘은 고개를 흔들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미지가 필요합니까? 그 한마디가 지점장의 입을 닫아버렸다. 무현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눈을 내리깐 채 생각했다. 시설 출신? 출신이 뭔데? 저 애가 가진 건 저런 마음인데. 아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마음이 먼저 움직여버린 순간에 가까웠다. 사람을 보던 그의 기준이 천천히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젖은 무릎을 털고 자리로 돌아갔고 로비는 다시 복잡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무연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니구나.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와야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사진 한 장으론 절대 알 수 없는 사람. 김하늘이라는 아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있었다. 좋다. 내일은 직접 대화를 해본다. 무연은 점퍼 깃을 올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어쩐지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진무연은 다음 날도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전날 본 김하늘의 태도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 하나 살리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해내는 애라면 더 보고 싶었다. 회색 점퍼를 다시 걸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자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옆을 피해갔다. 그러나 오늘은 그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저 은행 안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진성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는 아침 손님들로 북적였다. 오늘은 번호표 뽑기 전에 잠깐 주변을 살피고 싶었다. 하늘은 이미 창구에 앉아 있었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눈빛이 전날과 똑같았다. 과하지 않은 미소, 딱 필요한 말만 건네는 차분함. 그때 바로 옆 창구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가 어제 제출한 서류 왜 아직 처리가 안 됐냐고요? 이게 은행이야 뭐야? 고객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고 담당 직원은 잔뜩 얼어 눈치만 보고 있었다. 지점장은 멀찍이 서 눈만 굴리고 있었다. 무연은 지켜보며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어제 그 지점장이군. 하늘은 잠시 고객을 흘끗 보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옆 창구로 다가가 직원 어깨를 툭 건드렸다. 제가 나설게요. 그리고 고객을 향해 말했다. 어제 맡기신 서류는 시스템 갱신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예요. 오늘 오전 중으로 제가 직접 처리해서 문자 드릴게요. 고객은 하늘 얼굴을 보더니 기세가 꺾였다. 아, 뭐 그렇다면. 그리고 결국 물러났다. 돌아가는 뒷모습은 이미 허세가 빠져 있었다. 하늘은 옆에 얼어있던 직원에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누구나 놀랄 수 있어요. 조금만 침착하면 돼요. 직원은 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그걸 보던 지점장은 입꼬리를 비틀며 작게 중얼거렸다. 또 잘난 척이네. 시설 출신이 뭘 안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연 귀엔 정확히 꽂혔다. 무연의 표정이 그 순간 아주 천천히 굳었다. 눈빛이 살짝 아래로 떨어졌고 손가락이 주름진 점퍼 주머니 안에서 느리게 움직였다. 사람 하나를 출신으로 평가하는 그 말투. 딱 그 시대에 멈춘 인간. 저 애가 저딴 말 속에서 이랬겠구나. 무연의 속에서 알 수 없는 기분이 살짝 뒤틀렸다. 그때 하늘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막 돌아오자마자 창구 유리창 너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불안한 눈으로 하늘을 불렀다. 이거 카드가 안 돼서. 하늘은 곧장 일어나 할머니 옆으로 갔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를 확인한 뒤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단말기 교체해주세요. 어제 오류났던 그 단말기예요. 할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며 손을 흔들었고 하늘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손등을 토닥였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누구도 그렇게 대하진 못했다. 저 아이는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는구나. 무현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지점장이 갑자기 하늘을 불렀다. 김대리,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지점장은 로비 한가운데서 대놓고 말했다. 왜 아까 고객 일에 끼어들었어? 네가 처리할 필요 없잖아. 내일이나 해. 사람들 시선이 잠깐 모였다. 하늘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불편하셨을까봐. 핑계 대지 마. 남 일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버릇 좀 고쳐. 무현의 눈이 그 자리에서 정확히 멈췄다. 하늘은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점장은 돌아서며 비서에게 말했다. 아, 그리고 김대리 이번 달 평가 살짝 조정해. 쓸데없이 나대는 스타일은 감점이야. 조정, 감점. 무현의 시선이 천천히 지점장을 따라갔다. 그의 얼굴엔 아무 생각 없는 표정만 떠 있었다. 하늘은 혼자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려 했지만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몇 초 후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했다. 이걸 몇 번이나 겪었을까? 무현은 생각보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제각각 볼일을 보는데 혼자 날선 고요 속에 남겨진 기분이었다. 김하늘이라는 아이는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잘 견디는 사람이었다. 그게 더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점심 무렵 무현은 자리를 이동하며 일부러 ATM 쪽에서 서성였다. 하늘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잠시 후 하늘은 한 아주머니와 함께 ATM으로 다가왔다. 이 버튼 누르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손을 살짝 덜덜 떨며 말했다. 아가야,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하니? 집안에서 많이 귀하게 컸나 보다. 하늘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귀하게 자란 건 아니지만요. 어르신들이 편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이 놀랍도록 담담했다. 무현은 그 한 문장에서 묘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말 바로 뒤에서 멀리서 지점장이 또 헛웃음을 흘리는 게 들렸다. 귀하게 자랐대. 시설에서 자랐으면서. 무현은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부드럽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회장 특유의 냉기가 스르르 내려앉았다. 내가 오늘 온 이유 이제 확실해졌군. 하늘이 그 앞을 지나갔다. 무현은 그녀의 등 뒤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지켜봐야겠군. 은행 직원 김하늘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도 진성은행 센트럴 지점은 여전히 바빴다. 손님들은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문제는 바쁨 자체가 아니었다. 바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본색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거였다. 진무현은 오늘도 회색 점퍼를 걸치고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까지는 관찰이었다면 오늘은 거의 전면 감시 수준이었다. 하늘을 보는 그의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고 지점장과 직원들을 보는 눈은 더 차가워져 있었다.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하늘이 밝게 고객을 맞이하는 사이 옆 창구는 벌써부터 난장판이었다. 카드가 왜 안 되냐니까요. 어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똑바로 좀 하세요. 고객은 거의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두드렸고 담당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뭐라 말을 잇지 못했다. 지점장은 멀리서 팔짱만 낀 채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와줄 생각 따윈 없어 보였다. 하늘은 잠시 창구 너머로 상황을 눈치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확인 도와드릴게요. 고객은 하늘을 보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꿨다. 아, 예, 그럼 부탁 좀. 하늘은 몇 번 눌러보더니 단순 단말기 오류임을 찾아냈고 교체 후 즉시 문제를 해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점장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비서에게 작게 말했다. 또 나대네. 지 혼자 영웅이야 뭐야. 무현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을 아주 천천히 깜빡였다. 저 인간은 정말. 그때 로비 한쪽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중년 여성 고객이 통장 정리를 맡기러 왔다가 서류 하나가 누락된 걸 알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니, 서류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고객 응대야. 담당 직원은 말문이 막혀 울상이 됐고 지점장은 또 멀리서 뒷짐만 진 채 지켜보고 있었다. 상황이 점점 시끄러워지자 하늘이 또 그쪽으로 걸어갔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서류 말씀이세요? 하늘은 고객 표정을 읽고 목소리 톤 낮추고 놓친 서류를 바로 찾아내고 차분하게 다시 안내했다. 여성 고객은 처음에 비난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고 아가씨가 천사네.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하늘이 돌아가자마자 지점장이 뒤에서 또 작게 비웃었다. 쓸데없이 친절하기는 사내 이미지에도 안 맞아. 무현은 그 자리에서 지점장을 한번 훑어봤다. 그 눈빛엔 조만간 내 뒤통수 잡는다. 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 하나가 갑자기 하늘 쪽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하늘이 고개를 들자 나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이거 처리해 주는 거 너 맞지? 네, 어떤 부분이? 날 무시하는 거야? 네? 너 같은 애들이 원래 그러지. 나이 든 손님은 대충 돌리고 젊은 것들한테만 친절하고. 근거 없는 소리였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고객님, 제가 언제? 어디서 배웠길래 이딴 식이야. 얼굴은 멀쩡해 보이지만 출신이 좀 그래서 그런가? 바로 그 말, 출신 로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하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지점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주 악질적인 미소. 무현은 그 장면을 한 번에 파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하늘은 고객 앞에서 최대한 고개를 들려 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고객님, 저는 그런 의도로. 하지만 고객은 막무가내였다.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은행이 아무나 뽑아. 시설 출신이라면서. 그 순간이었다. 진무현이 천천히 일어섰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서늘한 권위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고객 앞에서 멈췄다. 로비는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지금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객은 비웃듯 말했다.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무현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된 칼이 스르륵 벗겨지는 느낌. 지금 그 말 2번 다시 입에 담지 마시오. 고객이 비웃었다. 뭐야, 노인네가 왜 끼어들어? 그 순간 로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무현은 지금까지의 온화한 눈빛을 모두 거두고 마치 회사 본부에서 수십 명 임원들을 조용히 제압하던 그 표정으로 바뀌었다. 사람을 모욕하는데 이유를 찾고 있으면 그건 벌써 사람 아니지. 고객의 표정이 굳었다. 하늘은 놀란 눈으로 그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지점장이 뒤에서 소리쳤다. 이봐요. 어르신 여기서 이딴 행동하시면 무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고객이 불편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꽂히는 말. 근데 고객도 고객 나름이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로비 전체가 정적에 빠져들었다. 지점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은 숨도 못 쉬고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현은 하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단단했다. 지켜주는 어른의 눈빛이었다. 괜찮소. 나 여기 다 보고 있었소. 그 말 한마디에 하늘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 순간 이 은행의 막장은 이제 막 불타기 시작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진무현 회장이다. 로비가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뉴스에서, 은행 공문에서, 사내 교육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이름이었다. 은행 전체를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다. 어떤 직원은 손에서 볼펜을 떨어뜨렸고 어떤 고객은 입을 틀어막았다. 지점장 최상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달달 떨렸다. 진무현 회장님. 무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멍해진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른다는 얼굴.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무현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지점장을 바라봤다. 아까 무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장악했다. 직원을 모욕하는 소리 내가 들었소. 최상길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은행 이미지 때문에. 은행 이미지를 말하는 사람이 고객 계좌 300만 원을 30만 원으로 입력하나.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실소를 터뜨렸다. 직원이었다. 그 소리에 지점장이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직원들 사이에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무현은 지점장에게 한 발 더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지점장 발끝에 겹쳤다. 당신이 김하늘 씨에게 감점 주라고 한 것도 들었소. 이유는 간단하지.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착한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단 한 줄. 최상길은 말문이 완전히 막혔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하게 그의 본심을 찔러버렸다. 방금까지 시비 걸던 고객이 통장을 들고 다시 소리쳤다. 아니 그러면 내 돈은 누가 책임지는 건데? 이 은행은 책임자도 없나? 지점장은 당황해서 고객에게 달려갔다. 고객님, 이건 오해고. 고객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오해? 이걸 오해라고 해. 회장님이 직접 잘못했다고 하셨잖아. 네가 잘못했네. 로비는 더 큰 소동으로 번졌다. 직원 몇 명이 달려가 고객을 말렸고 다른 직원들은 휴대폰으로 본사에 연락하려다 손이 덜덜 떨렸다. 본사요? 본사로 바로 보내세요. 여기 난리입니다. 아니, 진짜 회장님 맞냐고? 사내 교육에서 얼굴 본 분이 맞는데 근데 왜 여기 계시지? 소곤거림이 로비 전체에서 터져나왔다. 최상길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저는 정말. 무현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이미 관심조차 없었다. 대신 하늘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무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잘못 없소. 하지만 직원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건 잘못이 아니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하늘에 눈이 붉어졌다. 그 말 하나가 며칠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억울함, 압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 순간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고객이 또 비명을 질렀다. 아니 그러니까 내 돈은 누가 책임질 건데? 지금 다 쇼야? 이 은행 사람들 다 책임 회피하는 거냐고. 무현은 고개를 돌려 고객에게 말했다. 고객님, 불편을 겪으신 건 맞소. 그래서 내가 직접 말하오. 은행 잘못이다. 고객은 조금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무현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즉시 정정하고 손님께 불편 보상까지 진행하시오.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지점장은 하늘에게 시선을 굽히지 않았다. 마치 너만 아니었으면 하는 원망이 얼굴에 가득했다. 무현은 그 시선을 정확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최상길 지점장, 예, 회장님. 오늘부로 직무 정지요. 직원들 중 몇 명은 놀라서 입을 막았고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눈을 크게 뜬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무현은 딱 한 줄을 더 얹었다. 본사 감사 내려보낼 거요. 당신이 이 지점에서 해온 일들 다 확인할 거요. 최상길의 얼굴은 재처럼 무너졌다. 무현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하늘에게 다가와 아주 짧게 말했다. 괜찮소. 오늘은 김하늘 씨를 보러 온 거니까. 저를요? 그 말이 하늘의 가슴을 정통으로 울렸다. 그리고 로비 전체는 아직도 난리였지만 사람들 눈빛은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회장이 직원 하나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일개 대리 하나를 위해. 하지만 회장의 며느리 지킴이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진성은행 센트럴 지점의 난리는 그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로비는 진정됐지만 공기에는 아직도 잔열이 달궈져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진짜 회장님 맞다던데. 그럼 우리 지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와, 그 김하늘 대리 진짜 인생 뒤집히겠다. 속삭임마다 하늘은 어깨가 움찔했다. 구석에서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하늘 대리, 괜찮아? 하늘은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말해주고 있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게 갑자기 너무 크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지점장 퇴출, 고객 소동, 회장 정체, 그리고 그 회장이 자신을 지켜줬다. 그 사실이 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그렇게.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다. 무현이었다. 아직도 회색 점퍼, 아직도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로비의 공기는 또다시 정렬하는 듯했다. 하늘은 당황해서 일어섰다. 진 회장님, 제가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됐다. 무현은 하늘을 똑바로 바라봤다. 노인의 눈빛인데
묘하게 따뜻하고 묘하게 단단했다. 하늘 씨, 하늘은 긴장한 채 고개를 들었다. 아까 그 고객이 한 말, 그건 당신 탓이 아니오. 하늘의 손끝이 떨렸다. 저는 그냥 제 일 했을 뿐이고 사실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이상 들은 말이지. 하늘이 눈을 크게 떴다. 무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항상 공격받는 법이오. 남보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받지. 하늘의 목이 떨렸다. 그는 그녀가 뭘 견뎌왔는지, 뭘 참고 버텨왔는지 단번에 읽어버렸던 것이다. 그때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회장님,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점장 건으로. 무현은 손을 가볍게 들어 말을 끊었다. 조금 있다 보지. 직원은 얼른 물러났다. 이제 회장과 하늘만 남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 무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도와준 그 노인,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하늘의 눈이 커졌다. 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보고 있었어. 사람들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 약한 사람을 보는 당신의 눈빛이 어떤지. 하늘은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저는 그냥 그냥이 아니오. 무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당신 같은 직원이 보기 드뭅니다. 하늘의 어깨가 내려갔다.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무현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갈 때까지 가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고 싶소. 하늘은 그대로 굳었다. 무현은 옆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좋은 직원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아들의 나중에 알려주지 이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하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정이 올라오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직원들이 다시 우르르 몰려왔다. 회장님, 본부 직원들이 곧 도착한다 합니다. 지점장 일외에도 전체 시스템 점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로비는 다시 분주해졌다. 무현은 하늘을 한 번 더 보았다. 하늘 씨,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시오. 하지만 회장님, 당신은 오늘 필요한 만큼 충분히 했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다정했고 묘하게 권위가 있었다. 하늘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현은 뒤돌아 걸어갔다. 하지만 하늘이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다. 뒤돌아서는 순간 무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는 것. 이 아인 참 이상한 힘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결심을 이미 굳히고 있었다. 지점장부터 이 지점의 공기까지 싹 갈아엎을 준비. 그날 오후 본부 직원들이 도착해 지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늘은 멍한 얼굴로 집으로 향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가운데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안도하기엔 아직 또 다른 사건이 하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진무현은 회장실에서 혼자 조명을 낮춰놓은 채 앉아 있었다. 본부 직원들이 지점장 징계안을 정리해 가져왔고 경영지원팀은 센트럴 지점 인사 재정비 초안을 올려왔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하지만 무현은 보고서를 한 장도 넘기지 않았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사람을 바로 잡아버리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야경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여전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마음이 이렇게 오래 머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현은 아들 도연을 불렀다. 도연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불안해하며 들어왔다. 아버지, 뭔 일 있으세요? 도연이 굳었다. 무현은 차분히 말했다. 내가 말한 그 직원, 김하늘. 도연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혹시 무슨 오해가? 직접 봤다. 무현은 단호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됐는지 알겠더구나. 도현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현은 잠시 침묵했다. 길고 깊은 침묵. 도연은 그 침묵을 30년 동안 봐왔기에 잘 알았다. 결정을 내릴 때의 침묵. 무언가 마음을 바꿀 때의 침묵. 마침내 무현이 입을 열었다. 난 반대하지 않는다. 도연은 그대로 굳었다. 그러다 손끝이 떨렸다. 정말요? 그래. 무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출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더군. 그 아이는 내가 잃어버렸던 걸 갖고 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무현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태연했다. 도현아, 네. 저녁에 하늘이를 만나자. 공식적인 자리 말고. 도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가 먼저 만나고 싶다고요? 그래. 무현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아버지로서도 회사 사람으로서도 그 아이에게 사과해야 할 게 있다.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회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늦게 손을 내미는 사람의 표정. 그날 저녁, 작은 한식집, 조용한 방에 하늘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회장님. 무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에게 한 행동, 그 모든 시험, 잘못된 거요. 하늘은 당황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회장님이 뭘 하셨는지도 저는. 아니, 무연은 계속했다. 사람을 시험하려던 건 내 오만이었소. 하늘 씨를 불안하게 한 것도 내 잘못이었고. 하늘의 눈가가 젖었다. 도연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러나 무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늘은 숨을 들이켰다. 나는 무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부디 우리 집안에 들어와 주었으면 하오. 내 아들의 며느리가 돼주시오. 하늘의 입술이 떨렸다. 믿을 수 없는 말. 아비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걸 도연이 너는 해냈구나. 그리고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젊었을 때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소. 하늘은 숨을 멈췄다.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늦게라도 배운 증거겠지. 방 안 공기가 고요해졌다. 아주 따뜻해진 고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래. 무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잃지 않게 도와주고 싶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무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김하늘 씨. 하늘은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우리 아들과 결혼을 부탁하오. 하늘은 입을 가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이 집안의 인생이 바뀐 순간. 이 결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후회도 없었다. 아주 늦게 도착한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지민 때처럼 그렇게 보고만 있지 않겠다. 하지만 회장과 아들 도연의 애정에도 하늘에게는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센트럴 지점 전체가 이상했다. 직원들끼리 속닥거리고 지점장은 얼굴이 잿빛이 돼 있었고 본부에서 내려온 회색 정장 둘이 두 번 창구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김하늘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평소처럼 고객을 응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본부 직원이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다. 김하늘 대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하늘은 놀랐지만 따라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냉기 같은 말이 떨어졌다. 고객 계좌에서 미승인 출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담당은 김하늘 대리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하늘은 숨이 멎었다. 네, 저 그런 적 증거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던져진 출력물. 하늘 이름으로 승인된 출금. 시간도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저는 이 시간에 도연 씨와 있었어요. CCTV 보시면. CCTV가 문제입니다. 본부 직원이 차갑게 말했다. 해당 시간대 창고 화면 기록이 비어 있어요. 일부러 지운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하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점장은 뒤에서 팔짱 낀 채 입을 꾹 다물었다. 본부 직원이 이어 말했다. 일단 직위 정지, 바로 대기 발령 들어갑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벽에 부딪혔다. 하늘은 어쩔 줄 몰라 손만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이게 무슨 소리야? 낮고 단단한 목소리.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도연이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내 여자친구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부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진도연 전무님, 이건 개인 감정 개입하시면 감정? 증거부터 다시 보시죠. 도연은 테이블 위 자료를 훑었다. 그리고 표정을 굳혔다. 이 출금 승인 시간, 이 날 이 시간, 하늘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멈췄다. 증거는 있습니까? 본부 직원이 버티듯 물었다. 도연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이날 이 시간, 하늘은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직원들은 당황했다. 그러나 본부 직원 중 한 명이 굳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CCTV 기록이 그 CCTV 지은 사람을 찾는 게 먼저겠죠. 도연의 시선이 지점장에게 꽂혔다. 지점장은 움찔했다. 지점장님, 은행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부정이 아니라 부정을 묵인하는 문화입니다. 직원들 숨소리까지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때 회의실 문이 또 한 번 벌컥 열렸다. 이번엔 더 무겁고 더 익숙한 발걸음. 진무연이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도연은 깜짝 놀라 굳었고 하늘은 어지러워 보였다. 무연은 단호하게 물었다. 지금 상황 전부 설명해보게. 본부 직원이 더듬거리며 설명을 마쳤다.
무현의 표정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지점장에게 멈추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지점장, 회장님, 저는 정말 당신 이 CCTV 누가 지웠는지 알고 있지? 지점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뭘 모릅니다. 그 말 본부 감사팀에서 다시 하게 될 걸세.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서서 손만 꽉 쥐고 있었다. 무현은 하늘을 바라봤다. 김하늘 대리, 하늘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 지금 들었소. 하늘의 입술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까지. 미안할 사람이 누군데. 무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그 한마디에 하늘이 눈을 떴다. 본부 직원들도 당황했다. 회장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가 너무 당연한 자리였다. 해당 건은 본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조사하겠소. 무현은 천천히 말했다. 김하늘 대리는 오늘부터 본사 임시 파견이다. 회의실이 폭발한 듯 흔들렸다. 회장님, 그건 절차상. 절차? 무현이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절차를 어긴 건 누군데? 그 말 한 줄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무현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여기 더 두지 않겠다. 본사에서 내가 직접 지켜보겠어. 하늘 눈이 흔들렸다. 도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그러나 클라이맥스는 그 뒤였다. 돌아서려던 무현에게 본부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말에 무현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쓸어보며 말했다. 천천히 이어진 한마디. 이 아이는 나한테서 배워야 할 사람이야. 직원들 표정이 일제히 굳었다. 내가 평생 못 지킨 걸 지킬 사람이기도 하고. 하늘이 숨을 멈췄다. 도현도. 그리고 무현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김하늘 대리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회의실이 무너지는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김하늘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 채 한마디도 못했다. 이 순간이, 이 사건이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진짜 클라이맥스의 시작이었다. 본사 임시 파견 결정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서울 본사 41층 회의실. 김하늘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였고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렸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어떻게 여기에 앉게 된 건지도 아직 실감이 안 났다. 하늘 씨, 물이라도. 도연이 물컵을 건네려 하자 하늘은 급히 고개 저었다. 아니야.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은 건 딱 봐도 티가 났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진무연이었다. 회장실에서 바로 내려온 듯 표정은 차갑지만 걸음엔 단단함이 있었다. 무현은 하늘 앞에서 멈췄다. 기다리게 했군. 하늘은 허둥지둥 일어섰다. 아닙니다. 회장님. 먼저 사과부터 하지. 무현의 첫 마디였다. 하늘은 놀랐다. 김하늘 대리, 당신에게 부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걸 막지 못한 건 회사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오. 도연이 숨을 들이마셨다. 직원들은 그저 얼어붙었다. 회장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거의 전설적인 일이었다. 무현은 하늘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 회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소. 하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전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은데. 아니다. 무현은 단호했다. 당신은 괜찮지 않소. 당신은 억울했고 불안했고 두려웠겠지. 그걸 무시한 건 내가 잘못한 거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현은 도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도 앉아라. 오늘은 팀장도 아니고 내 아들로 참석하는 거다.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현은 테이블 한가운데 서류 하나를 내려놓았다. 결론부터 말하지. 무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잡아먹었다. 김하늘 대리 누명 건범이는 지점장이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숨이 새어나왔다. 하늘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지점장이에요? 그래. 본부 감사팀에서 로그를 다시 털었는데 CCTV 삭제 기록이 지점장 아이디로 확인됐다. 김하늘 대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조작한 거다. 하늘의 손이 무릎 위에서 크게 떨렸다. 왜 저를? 질투심이지. 무현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고객 만족도가 지점에서 제일 높았으니까. 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무현은 덧붙였다. 지점장은 이미 대기 발령이다. 바로 해임 절차 밟는다. 하늘은 숨을 삼켰다. 자신이 증오해온 부당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이어졌다. 그리고 무현은 하늘 앞에서 멈춰섰다. 김하늘 씨,
하늘은 긴장한 채 고개를 들었다. 무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내 회사를 움직이는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만들어줬소. 하늘은 흔들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말인데, 무현은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내 아들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한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이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은 그대로 굳었다. 회장님. 난 내 출신 따지지 않는다. 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이다. 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직접 본 사람이기도 하고. 하늘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무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하늘은 입을 막았다. 도연은 눈이 젖었다. 회의실 안은 숨도 크게 못 쉬는 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주 조용히. 저 아직 자신이 없어요. 도연의 표정이 무너졌다. 무현도 놀란 듯 눈썹이 떨렸다. 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연 씨랑 결혼하면 회사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센트럴 지점 사람들도요. 또 누가 저를 의심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늘의 몸이 떨렸다. 전 그 시선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팔을 잡았다. 하늘아, 잠깐. 무현이 손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하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운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늘은 숨을 멈췄다. 아가, 내가 겁낼 필요 없다. 내 뒤에 내가 설 거니까. 회의실 전체가 그 말 한 줄에 숨이 멎었다. 도현조차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음이 터졌다.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 진무연의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갈래로 바뀌어 버렸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하늘은 신부 대기실에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명 쓰고 회사에서 쫓겨날 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무연 회장이 직접 허락한 며느리. 머리 위로 드레스 헬퍼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다. 하늘 씨.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진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녀만 보고 있었다. 괜찮아? 하늘은 웃으려다 눈물이 먼저 고였다.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무서워할 일이 절대 없어. 내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그 말에 하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동시에 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게 니한테 영광인 줄 알아야지.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도 굳었다. 신부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하늘의 먼 친척, 평소에도 시기도 많고 입도 거쳤던 그 사람이 서 있었다. 결혼한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 너 같은 게 재벌집 며느리? 우스워서. 헬퍼들이 놀라 물러섰다. 도연은 당장 막으려 했지만 그때 그만. 낮고 깊은 목소리. 방 뒤쪽에서 진무연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길을 비켰다. 친척 여자는 당황해 얼어붙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그냥이 아니라 무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다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고 한 행동이지. 친척은 식은땀을 흘렸다. 저는 하늘이가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무연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로. 방 안이 고요해졌다. 친척은 더듬거렸다. 하늘이 부모도 없어서 제가 대신. 멈춰. 무연은 단호했다. 출신을 무기로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들일 생각 없다. 심지어 하객으로도. 친척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경호팀. 문 밖에서 검은 정장이 빠르게 들어왔다. 이분은 예식장 밖으로 모셔드려라. 우리 집안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다. 친척은 울먹거리며 끌려나갔다. 헬퍼들도 숨을 들이쉬었고 도연조차 아버지를 믿기지 않는 듯 바라봤다. 무연은 하늘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런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 없어. 넌 그럴 자리가 아닌 사람이야. 하늘의 눈에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회장님,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무연은 그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넌 지금 긴장하고 있고 무섭고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그 두려움을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 하늘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삼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연은 도연에게도 시선을 줬다. 네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분위기는 숨 쉴 틈 없을 만큼 따뜻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다. 하늘이 천천히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우연은 그 순간 숨을 잃었다. 정지민 보고 있나? 오래전 지키지 못했던 연인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주례사의 말이 끝나고 서로 서약을 마친 뒤 사회자가 말했다. 양가 아버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연과 하늘이 동시에 무연을 바라봤다. 회장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무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평생 수십 번 발표했고 수백 번 이사회를 해왔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그는 신랑 신부를 바라봤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평생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체면, 성공, 가문 그런 것들을 지키느라 사람을 놓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훔쳤다. 도현도 눈을 떴다. 그런데 오늘 무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웃었다. 두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시험했던 것도, 편견을 가졌던 것도, 늦게 후회한 것도 모두 내 잘못입니다. 예식장 여기저기서 훌쩍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김하늘 우리 세아가 그녀는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눈물이 폭발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하늘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너는 내 아들을 구했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도 구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이자 무연은 살며시 웃었다. 내 딸로 생각하마.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예식장은 박수 소리로 흔들렸다. 도연은 하늘을 안았고 하늘은 울며 웃었다. 사회자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하객이 돌아간 뒤 빈 예식장 한가운데에서 진무연은 혼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하늘과 도연이 떠난 문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지민아, 나 드디어 제대로 지켜냈다. 대답은 없었지만 불빛이 가만히 흔들렸다. 마치 늦지 않았다고 말하듯 이 집안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 시작됐다.